한기철은 퇴직 후 긴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 처음엔 그저 조용한 삶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셔도 취해도 결국은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는 현실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런 기철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것은 우연한 자리에서였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김미숙을 만난 것이다.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의 후배였고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깊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날 그녀는 유독 다정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다. 미숙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며 나름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외로움을 안고 있는 듯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참 반갑네요. 미숙의 밝은 미소에 기철은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혼자가 익숙해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꿈꿀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기철과 미숙은 자주 만났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기철은 용기를 내어 미숙을 집으로 초대했다.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기철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미숙도 거부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철의 몸은 뜻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가슴이 뛰었고 욕망이 있었지만 그 욕망은 그저 마음속에만 머물렀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이 오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기철은 미숙에게서 조용히 몸을 떼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괜찮아요. 미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다독였지만 기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남자로서 초라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렸지만 그날 이후 미숙을 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전화를 받아도 짧게 끊었고 만남을 미뤘다. 미숙은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기철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욱 그녀를 멀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숙은 그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기철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다. 기철 씨,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다. 기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나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숙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기철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가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후 기철은 오랜 친구이자 약사인 박상민을 찾아갔다. 상민은 기철과 동갑내기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허물없는 사이였기에 기철은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민은 반갑게 맞이했다. 야, 오랜만이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기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충 둘러댔다. 그냥 좀 바빴어. 퇴직하고 바쁘긴 뭐가 바빠. 뭔 일 있냐? 그 말에 기철은 한참을 머뭇거렸다. 이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미숙에게서 도망치듯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요즘 좀 문제가 있어. 기철의 표정이 심각해지자 상민은 눈치를 챘다. 남자 문제냐? 기철은 화들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도 그렇고 우리 또래 남자들 다 비슷해. 기철은 상민의 태연한 말투에 조금 놀랐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근데 너는 별로 걱정 없어 보이는데? 관리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야. 상민은 기철에게 발기부전의 원인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운동 부족, 혈액순환 문제, 스트레스, 생활습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운동량이 확실히 줄었고 퇴직 후 술자리도 늘었다. 스트레스도 문제였다. 미숙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더욱 커졌다. 그럼 나도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 기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장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날 이후 기철은 상민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기철은 박상민의 조언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말처럼 발기부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퇴직 후 늘어진 몸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운동과 담을 쌓고 살다 보니 걷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았다. 변화하지 않으면 미숙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깅화를 신었다.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다. 하지만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니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장민이 말한 대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했다. 운동뿐만이 아니었다. 기철은 식습관도 바꾸기 시작했다. 평소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과 술을 줄이고 채소와 견과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려 노력했다. 처음엔 싱거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었다. 발기부전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아침이면 전보다 더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변화된 자신의 몸을 느꼈다. 이제 다시 될 수도 있겠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미숙에게 연락을 했다. 그녀를 피하기보다는 솔직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미숙은 기철의 연락을 반갑게 받아주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것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잘 지냈어요? 미숙의 다정한 목소리에 기철은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요즘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나도 바뀌고 있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숙은 기철이 한동안 연락을 끊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기철 역시 그녀의 배려에 감사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다르길 바랐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긴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 순간 기철은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었다. 그는 자신을 믿기로 했다. 그날 이후 기철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미숙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기철은 오랜만에 자신이 활력을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다. 한번 얻은 자신감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공원을 걸었다. 처음엔 힘들어하던 운동도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다. 미숙은 그런 기철의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기철 씨, 요즘 더 건강해 보이네요. 그녀의 말에 기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러나 기철은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혹시라도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박상민을 찾아갔다. 너 요즘 얼굴이 좋네. 장민이 반가운 듯 웃으며 맞이했다. 기철은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 언제 또 안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야. 성적인 문제도 결국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거든. 기철은 상민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을 믿고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다. 미숙과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고 그는 더 이상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기철은 단순히 발기부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노년을 무력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미숙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둘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어느 날 미숙이 물었다. 기철 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녀의 질문에 기철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는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어. 미숙은 그런 기철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랑 같이 재미있는 거 많이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기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했다. 기철은 어느 날 문득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나이 들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미숙은 그런 기철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기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그렇게 그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철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기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미숙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같이 늙어가자. 미숙은 그런 기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요. 이제부터는 둘이 함께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기철은 새로운 삶을 되찾고 미숙과 함께하는 나날이 행복했다. 건강을 관리하며 꾸준히 운동도 하고 식단도 신경 쓰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세월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기철은 평소처럼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발걸음을 가볍게 내디뎠지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이게 뭐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기철은 벤치에 힘겹게 앉아 숨을 고르며 심호흡을 했다. 괜찮겠지.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기철은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다. 미숙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챘다. 기철 씨, 얼굴이 창백해요. 무슨 일이에요?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기철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미숙은 단호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안 그러면 걱정돼요. 기철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미숙의 설득에 병원을 찾았다.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불안했다. 설마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침착하려 노력했다. 결과를 확인한 의사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다. 심장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특히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났다면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기철은 깜짝 놀랐다.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도 신경 쓰고 있었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다행히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철은 순간적으로 좌절감을 느꼈다. 이제 겨우 삶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건강 문제로 발목을 잡히는 기분이었다. 미숙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기철 씨,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하면 되잖아요. 미숙의 말에 기철은 힘을 냈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이제 겨우 삶의 의미를 되찾았으니까. 그날 이후 기철은 병원의 조언을 따라 더욱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조절했고 약물 치료도 병행했다. 식단도 더욱 철저히 조절하며 심장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알게 되었다. 건강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오래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미숙과 함께 더욱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기철은 병원에서의 진단 이후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가벼운 산책을 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었다. 처음엔 불편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미숙이 곁에서 끊임없이 챙겨주며 응원해 준 덕분에 점차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었다. 미숙은 매일 아침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며 기철을 살뜰히 돌봤다. 기철 씨, 오늘 아침은 블루베리 넣은 요거트랑 견과류예요. 심장 건강에 좋대요. 기철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러다 나보다 당신이 더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거 아니야? 미숙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기철 씨 또 대충 때우려고 할까 봐요.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기철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젊었을 때는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족을 챙기지 못했고 아내가 떠난 뒤에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건강을 되찾아가는 기철의 모습을 보며 미숙은 안도했고 기철 역시 그녀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기철은 문득 생각했다. 내가 미숙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미숙을 데리고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근사한 식사 자리였다. 와인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기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요.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제가 더 고맙네요. 하지만 기철 씨가 스스로 노력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기철은 한동안 고민하던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서로를 애매한 관계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해요. 난 이제야 진짜 인생을 찾았고 그 인생을 미숙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미숙은 순간 놀란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기철 씨.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기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미숙도 다시 사랑받는 기쁨을 느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기철은 깨달았다. 인생은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때론 건강이 무너지고 때론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다면 더없이 든든한 법이었다. 그렇게 기철과 미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